연골이 다 닳아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지금부터 그동안 들으셨던 모든 이야기는 잠시 잊어주십시오. 향후 20분 동안 저는 여러분의 무릎, 엉덩이, 척추 연골을 실제로 재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이 목록의 1위인 음식은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한 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피닉스에 사는 71세 마가렛 씨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집 앞 진입 노조차 걷기 힘들었고 다시는 반려견과 산책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사 역시 연골이 얇아져서 통증 관리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침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후 마가렛 씨는 반려견과 함께 매일 1마일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올바른 도구를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닥터 마이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니어들을 돕는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60세 이상의 환자 수천 명을 치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결코 완전히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 기계는 여전히 작동 중이며 단지 올바른 원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돕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를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습니다. 터프츠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2,000명 이상의 성인을 10년 가까이 추적 관찰했습니다. MRI 스캔을 통해 연골 두께를 측정한 결과 특정 영양소를 섭취한 사람들은 연골 손실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47%였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개선이 아닙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느냐 아니면 80대까지 통증 없이 걷느냐의 차이입니다. 5가지 음식을 공개하기 전에 관절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나머지가 명확해집니다. 연골을 부엌에서 쓰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 사이에 있는 두툼한 스펀지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젊을 때는 이 스펀지가 수분으로 가득 차 통통합니다. 체중을 실으면 압축되었다가 다시 튀어 오르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이 스펀지를 유지하는 보수 재료를 적게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형성하는 콜라겐 섬유가 대체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분해됩니다. 그렇게 해가 갈수록 두꺼웠던 스펀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몸이 뻣뻣한 이유이며 차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픈 이유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수리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원료가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료가 바로 이 5가지 음식입니다. 5위는 피망입니다. 관절의 피망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놀랍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콜라겐은 연골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은 새로운 연골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못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목재는 있지만 그것을 고정할 것이 없는 셈이죠. 류머티즘 질환 연보에 발표된 주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염증성 관절 문제 발생 위험이 60%나 낮았고 연골 분해 속도도 훨씬 느렸습니다. 제가 오렌지 대신 피망을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붉은 피망 한 개에는 150mg 이상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오렌지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또한 감귤류와 달리 피망은 위장에 자극이 적습니다. 이는 위산 역류를 겪는 많은 60대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샌디에이고에 사는 69세 도로시 씨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녀는 수년간 매일 아침 비타민 C 보충 제500mg를 복용했지만 관절 뻣뻣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단을 점검해보니
그녀의 몸은 알약 형태의 비타민 C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충제를 끊고 매일 점심에 붉은 피망 1개를 썰어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6주 후 도로시 씨는 지난 2년 동안 보충제를 먹었을 때보다 아침 뻣뻣함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싼 영양제도 못한 일을 채소 하나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피망 반 개, 썰었을 때 약 1컵 분량이 필요합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생으로 드세요. 후무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고 혹은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피망이 콜라겐 생성의 점화 플러그라면 사위는 콜라겐 그 자체를 공급합니다. 바로 사골 국물, 본 브로스입니다. 동물의 뼈를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푹 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분해되면서 글리신과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연골을 구성하는 블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수리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24주간의 콜라겐 섭취는 관절 불편함을 겪는 운동선수들에게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사골 국물은 이러한 콜라겐 화합물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템파에 사는 73세 엘레노어 씨는 5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물리치료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제가 매일 아침 식사 전 사골 국물 1컵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영양제도 소용없었는데 고작 국물이요. 라고요. 하지만 3주 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었고 6주 차에는 마트 전체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표 사용법, 별표 매일 1컵, 약 240ml,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더 효율적입니다. 시중 제품을 구매할 때는 목초 사육, 그래스페드, 문구를 확인하시고 분말보다는 액체 형태가 더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드신다면 식초를 조금 넣어 24시간 동안 끓이세요. 식초가 콜라겐 추출을 돕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을 얼마나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거의 없다면 관절 통증의 원인은 식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음식은 여러분에게 부족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3위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오메가-3는 다른 영양소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연골이 분해되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염증 자체가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로 약물 부작용 없이 면역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관절 속에 작은 불을 끄는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관절 손상 진행도 느렸습니다. 손바닥 크기 약 85에서 110g의 생선을 주 2, 3회 드세요. 자연산 연어가 훌륭하며 뼈째 먹는 정어리 통조림은 칼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흡수를 돕기 위해 식사 중 가장 양이 많은 끼니와 함께 드세요. 양식 틸라피아나 메기는 피하세요. 이들은 오메가-3는 적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가 많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콜라겐 생성, 피망, 콜라겐 공급, 사골 국물, 염증 억제, 생선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2위는 시니어의 80%가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숨겨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마그네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은 연골 생성과 유지를 포함해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무릎 연골이 훨씬 건강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상의 대부분이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점입니다. 쥐가 자주 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습니다. 호박씨 2스푼이면 일일 마그네슘 필요량의 4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은퇴한 엔지니어 로버트 씨, 68세는 무릎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고려했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호박씨를 추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3주 후 아침 뻣뻣함이 줄었고 6주 후 그는 2년 만에 골프를 다시 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2스푼을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소금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살짝 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꼭 씹어야 영양소가 잘 방출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 음식은 여러분의 부엌에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1위는 달걀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나요? 하지만 관절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범합니다. 연골 재생에는 완전 단백질이 필요한데 달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제공합니다. 때문입니다. 황은 체내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생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이 연골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황이 부족하면 연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연골 손실을 막는 비타민 D, 염증을 줄이는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달걀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완전한 수리 패키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닉스의 76세 해롤드 씨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3개월 뒤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원치 않았던 그는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포함한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수술 전 검사를 하던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릎 상태가 3개월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롤드 씨는 수술 없이 매일 2마일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 2-3개의 달걀을 드세요. 노른자에는 유익한 영양소가 대부분 들어있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요리법은 스크램블, 프라이, 삶은 달걀 모두 괜찮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노른자의 지방이 채소의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사골 국물 1컵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달걀 2-3개를 드시면서 피망을 곁들입니다. 호박씨 2스푼을 뿌리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생선을 드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달걀부터 시작해 2주간 실천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골 국물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세요. 우리 몸이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6주에서 12주가 필요합니다. 과정을 믿고 시간을 주세요. 이 정보는 교육 목적입니다. 심각한 관절 손상이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일상적인 뻣뻣함을 겪는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변화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6주 후 변화가 기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을 활보하게 된 엘레노어, 피망으로 효과를 본 도로시, 골프장에 복귀한 로버트, 그리고 수술을 피한 해롤드처럼 다음 성공 사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달걀 요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달걀이 관절의 특별한 진짜 이유는 황, 설퍼,